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있으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실정, 미움, 오만, 질투 같은 번뇌가 올라옵니다. 마음이 올라와도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올라오는 마음을 자신의 업으로 알아보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것보다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다른 사람을 따지는 대신에 마음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올라오는 마음을 생각으로 해결하려면 마음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감정을 가라앉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정이 지나가면 사무량심 명상을 합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훌륭한 본성이 있고 오직 행복을 바라니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짧게 가능한 한 자주 가져봅니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주군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2부 소소한 시간에서는 팔공주 송해공원 나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륜면 남은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리는 남녕 남자의 숨길 은 마을리자를 씁니다. 고령에서 성주과 안첩경 지점인 대가천 동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수륜면 소재지로부터 동남쪽으로 33번 국도 따라 약 10km 떨어져 있으며 마을 앞에 대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부터 성법 삼방의 중심지로 법상과 동쪽 별매 사이로 가장내, 남창, 강정 마을이 있습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사면 남은동으로 존재했으나 1934년 4월 1일 수륜면 남은리로 개편되었습니다. 강정에 있는 주컨 최한경을 비롯한 3부자를 향사하는 불천이 서원인 오암서원이 있고 주변에 최련의 처 권씨 부인의 표효비가 있습니다. 작천마을에는 박씨효비와 이효당 이중형을 위한 제실인 이효제가 있습니다. 남은 1, 2에는 법산이 있습니다. 법자에 매산을 씁니다. 1575년 주컨 최한경이 입항한 이래 440년간 영천 최씨 집성촌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법산, 법촌동, 여동, 남원동, 소민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명 유래는 법산 마을과 마주한 성산 일명 별매의 화기가 세서수세인 해태의 의미가 포함된 법자의 수기로 성산의 화기를 눌러 마을의 무산영을 도모하고자 한 음양 오행에 따른 비보설이 있습니다. 행정명칭은 성법산방에서 1845년 법산방, 1895년부터 1914년까지 법산면 소재지였으며 아직도 과거의 면사무소, 지서부지와 진입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영천 최씨가 다수를 이루고 약 8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창이 있습니다. 남녕 남자의 곶집 창을 씁니다. 단종 폐위에 불복한 순천인 김사성이 벼슬을 버리고 한성에서 낙향하여 정착하므로 그 후손이 살게 되었습니다. 조선 영조 32년 1756년 목사 김치원이 양곡 창고를 지어 남창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창고는 없어졌지만 마을 이름으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현재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이 있습니다. 강강자에 정자정자를 씁니다. 수륜에서 고령으로 흐르는 대가천가에 있으며 조선 명종 때 주컨 최한경의 정자가 강가에 있어 강정이란 마을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최한경 3부자를 향사하는 오암서원이 있으며 70년대까지 양조장과 10여 가구가 있었으나 현재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이리에는 가장내, 작천이 있습니다. 가장내는 더할 가에 지을 작, 내천자를 쓰고 작천은 나무 이름 작에 내천자를 씁니다. 그리고 까치작에 내천자를 쓰기도 하고요. 조선 성종 때 조성된 마을로 이효당 이중형의 후손이 살고 있고 밀양인 박문빈의 후손 박재영의 세거지입니다. 주컨 최한경의 후손 월주공의 후예들이 이거하여 삼성의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개천이 흐르고 옆 산의 모양이 까치가 나는 모양과 같다 하여 작천이라 하였습니다. 시내가 흐르고 가락나무가 많은 마을이라 하여 작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 문화유적으로는 남원 1, 2에 권시표효비가 있습니다. 법산 마을 앞에 있는 효부비입니다. 시아버지가 학질에 걸려 위독해지자 권씨는 하늘에 기도하고 북두칠성에 절하니 꿈에 신인이 나타나 인육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둘기가 부엌에 날아들었는데 자기 허벅지를 베어 비둘기 고기와 섞어 드리니 병이 곧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제가 있습니다. 남창마을 우측편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초 유학자이며 문신인 김사성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제사로 처음에는 그의 묘소 아래 산재가 있었다 하나 홍패의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1949년 후손이 현재 위치에 다시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소림 팔폭병풍이 있습니다. 법산 마을의 최씨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소림 팔폭병풍은 19세기 이름난 화가 소림 조석진이 그린 팔폭병풍입니다. 그 영조 친필 액자가 있습니다. 최씨 문중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암서원이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수run면과 고령군 경계 지점의 상기슬 아래 동남향하여 있습니다. 조선중엽 유학자 최한경과 그 아들 최은, 최린 부자를 추모하기 위해 1734년 사림에서 그의 고거인 오암에 우남서원을 세워 제항하다가 1741년 서원 정리령으로 회철되었습니다. 1781년 사림의 공론이 다시 일어 사우와 강당을 세우고 오암서원이라 편액하였으나 1871년 서원 철폐령으로 다시 회철되었습니다. 1918년 후손이 서원터에 서당을 세워 교육의 장으로 삼고 1977년 강당을 중수하였습니다. 2002년 후손 창곤이 효덕사를 건립하고 2009년 열곤 등 후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암정을 건립하는 등 서원 영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사림의 공의를 얻어 3부자를 향사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여 좌측 상단에는 묘우인 효덕사를 동양으로 배치하고 중단에는 강학 공간인 강당을, 하단에는 제숙을 위한 제사와 오암정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견지석을 높게 쌓은 기단 위에 원형의 화강암 초석을 놓고 두리 기둥을 세웠고 강당 앞쪽 좌측에 남서양한 소설대 문을 두어 출입하고 있습니다. 묘우인 효덕사는 3칸의 맞배 지붕으로 정면에 내산문을 내고 연접하여 토석 담장을 둘러 구역하였습니다. 서원 밖에 동양하여 있는 제사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팔짝 지붕으로 중앙에 1칸 마루를 두고 좌우측에는 온돌방 각 1칸씩과 부엌을 두었습니다. 제사 우측에 있는 오암정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 지붕으로 사각 기둥을 세웠으며 온돌방 1칸과 2칸의 마루를 두었습니다. 남원 1위에는 노천정사가 있습니다. 작천마을
동편 산기슭 아래 남서양하고 있습니다. 건세 유학자 성주인 이규형이 문학,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1945년 건립한 건물로 지금은 후손이 그의 학적을 추모하는 제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표효비가 있습니다. 작천마을 앞에 있는 표효비는 밀양 박씨 문정의 1851년에서 1910년까지 생존한 박재영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비입니다. 효자 박재영은 고려말 좌찬성, 도은, 박문빈의 후손으로 병조 참의 박만희의 6세손입니다. 그리고 이효당이 있습니다. 작천마을에서 보월리 월촌마을로 향하는 도로변에 동남향하여 있습니다. 조선중립의 유학자 이중형이 학문 연구와 잠식 서식하기 위해 수륜면 보월리 산중에 지은 벼럽이었으나 풍으로 퇴락하여 1935년경 후손들이 현재의 장소로 옮겨 짓고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제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 지수 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리에는 월촌천이 있습니다. 추산에서 발원하여 수르면 작은리, 작은 저수지에 모였다가 개티, 배티, 답동마을을 거쳐서 보월일이 기만마을에서 맛질천과 합하고 남은 일이 작천마을 아래서 대가천과 합하여 회천으로 들어가는 8,140m의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수르면 보월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월리는 클보자, 달월자, 말리자를 씁니다. 수르면 소재지에서 33번 국도와 남장로를 따라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보동과 월촌마을 이름을 따서 보월로 불리는 이곳은 까치산에서 흐르는 계곡이 대가천에 합류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별매와 달매 주변과 그 북쪽에 위치하면서 타반, 세터, 기만, 월촌, 아랫맛질, 운맛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법 삼방에 속했던 이곳은 옛날 교동이 근대화되기 전에는 맛질 마을을 거쳐 칠령고개를 넘어 대구 방면으로 통하던 길목이었으나 상간지로 지금은 잡목으로 덮여 있습니다. 보월리에 속한 타만 마을에 신라때의 절터와 삼청 석탑이 있습니다. 보월 1, 2에는 타반과 탑동이 있습니다. 타반은 탑답자에다가 안내자를 쓰고 탑동은 탑답자에다가 골동자를 씁니다. 월촌천이 마을 우측 경계 따라 흐릅니다. 마을에는 통일신라시대 때 세워진 높이 5.1m 삼청 석탑이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이 광국이 마을 이름을 탑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타반, 탑동이라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성주의 토성, 성주인 이승인의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하는데 현재 8가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뜸이 있습니다. 일명 또 신기라고도 하는데 신기는 새 신자에다가 터기자를 씁니다. 타반 주민 일부가 타반 근처에 새로 잡은 터입니다. 그래서 타반 마을을 새뜸 신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27년 첫 이주자가 있었고 현재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촌이 있습니다. 33번 국도에서 동북쪽으로 약 800m에 있는 마을로 1875년경 작천의 성주 이씨가 입향하였습니다. 마을 뒷산이 동쪽에 떠오른 달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월산의 월자를 따서 월촌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24가구에 68명이 거주하고 이 중에 성주 이씨가 13가구, 그 외에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마을 남쪽에 월남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고 학생들은 현재 지사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월 1위에는 귀만, 귀암, 보릿골, 보동이 있습니다. 원래 보릿골이라 했는데 마을 형태의 뒷산인 월산을 바라보고 있다 하여
보동이라 하기도, 마을 뒷산 모형이 거북과 같이 생겼다 하여 귀암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귀만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구가 살고 있고 1993년 경지 정리로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맛질 상형곡이라고도 합니다. 윗상자에 맏형자 골곡자를 쓰고 그 다음에 아랫맛질 하형곡으로 씁니다. 아래하에 맏형자 골곡자를 씁니다. 마을은 북쪽으로 용안면 상신리와 접하고 남으로 운수면과 접하며 중국의 춘추시대 시백의 후손인 명나라의 행령장군 이시문이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왔다가 전후에 이곳에 정착함으로 서강시시 집성촌을 형성하였습니다. 이곳에 살던 형제 중 아우가 분가하여 아랫마을로 내려가게 되자 형이 살던 곳을 형곡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세대가 늘어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상형곡, 즉 운맛질이라 하고 동생이 분가해 나간 곳을 하형곡, 아랫맛질로 구분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맛질에는 서강시시 12가구에 25명이 있습니다. 성주이시가 7가구에 15명을 비롯한 29가구에 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벼농사 중심의 농업을 했으나 근래에는 참외농사 6가구, 축산농가가 5가구가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는 보월 1, 2에 보본제가 있습니다. 보월리 월촌마을 중앙에 동북향하여 있고 건세 유학자 처사 이병호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손자 이규철이 1989년에 지은 제실입니다. 본당인 보본제와 손님을 접대하는 영빈실, 제숙을 위한 보고당, 대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천과 택한마루 사이에 문을 설치하고 건물 전면에 또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화강암 기단 위에 다듬은 원형의 화강암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습니다. 본당 우측에 동남향하여 있는 영빈실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우진각 지붕이고 보고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우진각 지붕입니다. 보고당 좌측에는 맞배 지붕 4주문을 두고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월 3리 석탑이 있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19호로 탑암마을에 있는 5.1m 3층 석탑입니다. 탑이 있는 절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탑마저도 농지 가운데 원형 주초석, 석등의 연화태석, 장태석이 흩어져 있고 틈이 벌어지고 모서리가 깨어진 석탑의 기단 부분만 본 자리에 있었고 그 밖의 주변 전탑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3층 옥계석은 탑에서 50m 떨어진 도로가에 있었습니다. 1979년 탑의 복원이 이루어졌고요. 집안석 위에 상하 2층 기단을 쌓고 그 위에 3층 석탑을 올린 구조로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부부 효행비가 있습니다. 탑암 마을에 있는 부부 효행비가 되겠습니다. 1906년부터 1959년까지 생존한 이 성의의 본가는 성주, 자는 순소, 호는 누라, 이 백년의 22세 손이고 이 중형의 11세 손이 되겠습니다. 학문이 심원해서 향당에서 추정되었으며 어머님 병환을 부부가 17년간 시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호대가 있습니다. 보월리 세더맘 냇가 산 언덕에 높이 2m 자연석으로 된 돛돌로 선조 때 성주인 이효당 이중형이 향내 선비들과 시문과 도학을 강론하던 자리입니다. 보월 1위에는 모명제가 있습니다. 보월리 아래맛질 마을 중앙에 동양하여 있고 정유질환 때 명나라 유격 중군으로 참전하여 조선에 귀향한 이 시문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63년 지은 제실입니다. 이중기 효행비가 있습니다. 운맛질의 성산인 이중기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구윤의 뿐이고 되겠습니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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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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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뿐이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수륜면 작은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은리는 까치작, 숨길 은, 마을리자를 씁니다. 까치산, 이렇게 작산입니다. 그러니까 추산 사이에 있으며 추산에서 발원한 월촌천을 끼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동강 한강로를 따라 약 16km 거리에 있습니다. 수륜의 동부 산악 까치산의 동편 약 10km의 좁고 긴 협곡에 들어앉은 거매, 덕골, 모방골, 삼거리, 개티, 배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거매는 해발 600m의 고원 부락이며 다른 마을은 산간에 의지해 있습니다. 개티마을 동편 용안면의 경계인 산고개를 개고개라 하고 배티마을 동편 용안면과 경계인 산고개를 배고개라 합니다. 그리고 거매, 거산이 있습니다. 거산은 클거자에다가 매산을 씁니다. 수륜면 동부 산악지대 계곡 상류 부분 해발 600m 고원에서 북쪽으로 대가, 수륜, 용안면의 살피에 있는 하미기 마을과 도로로 이어진 마을입니다. 클거자에 매산자를 합쳐 거산, 거미, 거매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광산인 이중곤, 이하곤, 이다령이 세간 마을로 후손이 살고 있으나 약 10가구의 가난한 한촌입니다. 그리고 산거리가 있습니다. 매산자에 걸거 마을리자를 씁니다. 덕곡마을 동촌 동쪽 700m 거리에 574m의 추산과 서쪽 골짜기 안전 고온 부락으로 3-4가구가 사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고촌입니다. 그리고 덕골과 덕곡이 있습니다. 덕덕자에 골곡자를 씁니다. 금해마을 동남쪽 500m 계곡에 접하여 작은리 북부 산간의 중심을 이루는 깊은 산촌입니다. 마을 남쪽으로 계곡 따라 내려가 성주에서 고령 사이 국도에 이르기까지는 약 8km 외진 산골이고 10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모방골 방동이 있습니다. 모방자에다가 골동자를 씁니다. 덕곡 서쪽 500m에 있는 마을이고요. 토국의 모퉁이에 마을이 생겼다 하여 부락 이름을 모방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인홍으로 2가구만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개티, 계곡에 개현이 있습니다. 개현은 일개자와 제현자를 씁니다. 동부 산악지대 중심부 계곡 마을입니다. 동쪽 용안면과 경계 능선 산길 마루를 계곡에 또 일명 개현이라 하여 마을 지명이 되었습니다. 계곡에는 지금은 폐촌된 심은 마을이 있었는데 세상의 영화를 멀리한 은사들이 안빈 낙도하여 지낸 곳입니다. 계곡의 한자 표기는 계산을 연상시킵니다. 중국 산동성 계산에 춘추시대 계자추가 응가한 것에 비유하여 계곡의 남쪽 계산과 심은 마을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티 마을에는 조선 인조 때 남평인 문남이 입향하여 후손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가구가 거주하는 협곡 마을입니다. 그리고 배티 배고개가 있습니다. 개티 마을 동남쪽 약 2km 거리에 산협 계곡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동쪽 용안면 우티 마을로 나드는 배곡의 아랫골이라 하여 마을 이름도 배티라 하였습니다. 작은동 관문에 있는 이 마을은 산수가 맑은 외진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면의 자연 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천면은 절가자에 샘천자 남면자를 씁니다. 성주군의 서부에 있는 면으로 면적은 약 64.24제곱킬로미터이고 면 소재지는 창천리에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곳에 큰 우물이 있어 이물방, 나물방이라 불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야산을 경계로 경남 합천군과 거창군에 접하고 서쪽으로 금능군의 정산면, 북쪽으로 금수면, 동쪽으로 대가면, 남쪽으로 수륜면과 각각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 서쪽에서 남으로 흐르는 대가천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산악지이며 남단에 가야산, 서쪽에 형제봉, 북쪽에 도경산이 솟아 있습니다. 면의 중앙부를 흐르는 화죽천 변에 좁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면적 대부분은 가야산 기슭의 산지이고 동부에 약간의 평지가 있습니다. 교통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성주, 남쪽으로 고령으로 통하는 국도와 북쪽으로는 성주댐을 거쳐 김천과 정산으로 연결됩니다. 거주자는 현재 1,054가구이며 인구는 2,070명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9개 리와 행정 14개 리와 37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심한 한서 지역이고 경지 면적도 적은 편입니다. 농산물은 쌀, 보리, 생쌀은 적으나 고추, 마늘, 참깨 경작이 성하고 양잠도 활발했습니다. 고지대에는 고랭지 채소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천면 연역은 서남 산간지, 신계, 용사의 옥계, 고원의 변한 부족성업
입국 때 사와가야 동맹국이었습니다. 685년 문무왕 5년에는 1, 2군의 사동 화현이었으며 757년 경덕 16년 12월에는 성주군의 수동현이 되어 이무리방, 정산방, 건물법방, 건파곡방을 통할했습니다. 1605년 선조 38년에 목사 신경진이 이물역방을 이물방이라 개정했습니다. 1715년 숙종 41년에 목사 윤헌주가 광곡을 보관하기 위해 천평에 천야창을 설치했습니다. 1845년 헌종 11년에 목사 김횡이 이물방을 가천방이라 개명했습니다. 1895년 5월 가천면으로 개정하고 각 동을 편제하였습니다. 1914년 3월 상은동을 검수면 영천동에 이관하였습니다. 검수면의 영천리와 영파면의 중산동, 보남동 일부와 금능군 정산면의 고박리를 병합하여 영천, 창천, 금봉, 법전, 신계, 화죽, 마수, 동원의 압계동으로 개편 관할하였습니다. 1917년 영천동은 다시 금수면에 귀속되었고요. 1952년 8월에는 8개 동과 13개 분동을 두었으며 1973년 7월 대가면 중산동을 편입시켰습니다. 1988년 5월 조례 제1076호로 각 동을 리로 개정했습니다. 문화유적은 석조 비로자나 불좌산과 도경산성, 최규종 신도비와 금복리 성지 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수리에는 김해 김씨와 진주 강씨가, 그리고 법전리에는 김영 김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면 창천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천리는 비롯할 창자, 샘천자, 말리자를 씁니다. 가천면 소재지이고 성주군의 서부지역 중심지로 1433m의 가야산과 1022.5m의 형제봉에서 내린 능선과 계곡이 대가천에 유입되는 평지에 자리 잡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지세가 대가천에서 가장 좋은 명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개 행정리로 나뉩니다. 현재 445가구에 930명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예부터 용서리로 시화현의 이물액방에 속한 천평, 일명 샘바데라 하였으나 1715년 목사 윤헌주가 양곡의 창고를 세워 이전의 천평이란 이름을 천창이라 바꾸었습니다. 1845년 가천방이 되어 행정의 중심부가 되었고요. 고려말 성산 사람인 도윤길과 성종 때 병마절도사 청주 사람인 한만손이 세거했습니다. 그리고 창천 1, 2에는 천창과 창천동이 있습니다. 천창은 샘천자에다가 곶집창을 씁니다. 가천면 소재지 창천 1, 2 마을로 예부터 맑은 샘이 흐르고 들판이 기름지다 하여 천평이라 하였으나 1715년 목사 윤헌주가 마을 안에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지어 천야창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천창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제 때 외인들이 천창의 발음이 전쟁을 뜻하는 일본어 센소와 같아 창천으로 고쳐 불렀는데 1914년 행정 개편 시 창천리가 되었습니다. 천창 마을에 살았던 명사는 고려 말기 성산 사람 도윤길과 선조 때 병마절도사를 지낸 청주 사람 한만손, 헌종 때 선영 사람 여억엽이 있습니다. 청주 사람 남파 이거긴의 정손인 청곡 이숙륜이 선조 때 송회의 사위가 되어 입항했습니다. 후손으로 이상동의 아들 소심대 이헌묵이 1865년 그의 선조인 청백리 문정공 이공성
1099년에서 1183년까지 생존한 고려말 경상도 관차사를 지낸 공절공 남파 이거인을 향사하는 추월제를 노루목에 세웠습니다. 광복 후 교육계의 거성인 영천인 백농 최규동 1882년에서 1950년까지 생존한 최무선의 후손으로 평생을 후진 교육에 바쳤으며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마을 건너 묘소와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덕실 명덕곡 명덕이 있습니다. 명덕곡은 밝을 명자에 덕자에 골곡자를 씁니다. 천창에서 남쪽으로 1km 거리에 산자락을 두고 동양하여 대가천을 내려다보고 있는 언덕마을입니다. 면사무소 조사 자료에 따르면 1831년 성주인 도우대에 의해 입향되었다고 하며 경북 지명 유래 총남에는 성주도시가 임난 후에 입향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 유래에서도 전자의 경우 개척자인 도우대가 대학에 나오는 대학 지도는 명덕이라는 문구에서 차용하였다고 하고, 후자는 동리 앞산이 벌 같고 뒷산이 벌집 같아서 벌이 벌집으로 들어가는 형상인데 재래종 벌통의 이름은 명덕, 일명 벌통을 따서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향리 성남에는 서경에 첨직비행 명덕유형이라 하여 덕행을 숭상하는 뜻에서 명덕이라 했다고 전하는데 현재 어느 것이 타당한 견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주도시 집성촌으로 운제 도균 1483년에서 1549년까지 생존한 아들 삼형제 중 단성 현감을 지낸 단원 도현보를 추모하는 단성제가 있습니다. 창천 1리에는 창리가 있습니다. 곶집창에 마을 리자를 씁니다. 현재 창천 1리에 옛 이름이며 조선 초기부터 생긴 마을로 창천리의 남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창천동이라는 뜻에서 창리라는 마을 이름이 나와 지금도 창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신당이 있습니다. 신흥은 새 신자에 일흥자를 쓰고 신당은 새 신의 집당자를 씁니다. 가천면 소재지에서 김천 방면으로 향한 도로의 다리 건너 마을입니다. 마을 형성 유래와 형성 시기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으나 최시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 입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용봉천이 흐르고 있어 처음 마을 이름을 용봉이라 하였으며 1935년 대홍수로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신흥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성주 향리 성남에는 1936년 대홍수로 가천 중고등학교 서편으로 조금 떨어진 금봉천변에 있던 신당 마을이 수몰되어 이곳으로 옮겨져 신흥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신당 마을은 마을보다 있었던 신제를 올리는 당산터 자리로서 산신과 용왕신에게 소원과 안전을 빌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천 삼리에 중평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평평할 평자를 씁니다. 마을이 생긴 자리가 분지처럼 평평하다고 하여 중평으로 불렀습니다. 조선 초기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창천 삼리 옛 명칭입니다. 광복 후 창천 삼리로 개칭되었으며 현재의 시장 부근입니다. 그리고 계곡에와 포현이 있습니다. 포현은 계포에다가 제현자를 씁니다. 천창 동북의 곡에 뒷계 후포로 연결되는 낮은 산고개에 있는 두 집 가랑의 마을로 뒷계로 넘는 고개라 하여 계곡이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1590년 선조 이후라 전해지나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 장가갈 때는 이곳에서 쉬었는데 이때 가마의 문을 열고 쉬었다 하여 개교라는 명칭이 더해졌습니다. 문화유적일입니다. 창천 1, 2에 단성제가 있습니다. 가천면 찬청리 명덕실 마을 우측 산기슭 아래 동남향하여 있습니다. 조선중엽 문신으로 유학자인 단헌 도보현을 추모하기 위해 1988년 후손이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목사 구응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목사 구응의 언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구응은 1795년 부임하였으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고려 살펴 많은 선정을 베풀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가 떠난 이듬해 선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덕필 선정비와 마찬가지로 1992년 가천성당 앞길에서 현재 장소로 옮겼습니다. 비의 지붕은 본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사는 유실되었고 비의 하단 일부는 시멘트에 묻혀있는 상태라 규모는 또한 한덕필 선정비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숙련 유호비가 있습니다. 한덕필 선정비와 구흥 선정비 뒤편에 있습니다. 그 전면에 정 호조 참여의 휘 숙련 유호비라 기록되어 있으며 귀부와 이수가 원형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야창이 있습니다. 천창에 세운 양곡창고입니다. 1715년 목사 1661년에서 1729년까지 생존한 윤헌주가 광곡을 보관하기 위해 천평에 전야창을 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팽나무가 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대가천 주위에 있는 수령 약 200년가량 된 팽나무입니다. 이른 봄에 나무의 상하단 동시에 꽃이 피면 풍년이 들고 잎이 하단에서 먼저 피면 흉년이 든다고 전해집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새끼줄을 치고 간단한 제수를 올려 기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감 한덕필 선정비가 있습니다. 현감 한덕필의 언덕을 기리기 위해 고을 유림들이 세운 비석입니다. 한덕필은 1738년 부임하였는데 그해 극심한 가뭄으로 고을안 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사제를 터라 구제하는 등 선정을 베풀고 이듬해 고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을 유림들은 당시 40개 각 방에 각기 비를 세워 그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본래 가천성당 정문 앞길에 방치되어 있었으나 1992년 현재 장소로 옮겼습니다. 비사는 유실된 상태고 비의 지붕은 본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천 1위가 되겠습니다. 창천 그리고 보살행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있는 창천 1위 마을 중심 도로변에 있는 노것으로 수고가 16m, 흉교 직경이 139cm, 둘레는 426cm, 수간폭은 18m가 됩니다. 밑둥의 빈 속에는 흙으로 메웠으며 수령은 700년으로 봅니다. 이곳의 회화나무는 직선으로 자라는 가지보다는 특이하게 옆으로 뻗어 자란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 양쪽에 2층집이 있어 장애를 받고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좁은 면적에 철책으로 둘러싸여 보호하고 있었으나 자라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 때문이라고 봅니다. 밑둥이 철책에 닿을 정도로 좁은 악조건 속에서도 생육은 좋아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현재 주변 집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만들어 다소 여유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정월 대보름에 나무에 금줄을 치고 동제를 지내며 복을 빌어왔고 마을의 수요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가천 면장의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천 삼내에는 계곡의 석불 좌상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 동북 방향 뒷계로 넘어가는 산마루 아래에는 예부터 연맥되어 온 계곡의 계절이라는 작은 암자에 모셔있는 석불입니다. 화강암 석재의 투박한 조각으로 불상과 광배로 이루어져 있고 결과 부자한 하반 신부가 넓게 조성된 점으로 보아 처음에는 별도의 대자가 없었으나 불당 안에 안치할 목적으로 덧붙인 것 같습니다. 수인은 법계 정인 즉 선정인을 하고 있으므로 삼매에 든 석가 열의 좌불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광배는 여유있게 큰 편으로 섬세하지 않은 두강이 연화문으로 둘러져 있고 나발은 얕은 육계이고 통편과 삼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체 높이는 95cm
72cm고 폭은 72cm, 불상 높이는 65c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정동원의 청춘 응원가가 되겠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 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돌아보다 나의 청춘아. 묻지 마라 인생이란 정답이 없단다. 알려거든 묻지 말고 세월에 맡겨라. 가는 길이 힘들다고 울지마. 내일은 달라질 거야. 청춘아 주스 한잔 털어놓고 웃어봐. 힘을 내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 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돌아보다 나의 청춘아. 묻지 마라 인생이란 정답이 없단다. 알려거든 묻지 말고 세월에 맡겨라. 가는 길이 힘들다고 울지마. 내일은 달라질 거야. 청춘아 주스 한잔 털어놓고 웃어봐. 힘을 내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 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들어보다 나의 청춘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 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들어보다 나의 청춘아. 들어보다 나의 청춘아.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는 2부의 소소한 이야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팔공주의 송해공원 나들이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3월 말 저녁 8시경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버스 정류소에서 오전 10시 10분 버스 타고 문양역에서 전철로 송해공원 가는데 같이 안 갈래 했습니다. 초봄에 코로나도 잦아들고 해서 친구와 둘이서 송해공원을 가자고 했더니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었는데 경로당에 같이 노는 공주들과 이야기가 나와 갑자기 내일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7, 8학년 공주들이 7명이 간다는데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공주들이 나들이 간다는 생각에 아침 8시 반에 벌써 정류소에 김밥 사 들고 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처음 가는 길이라 인터넷으로 어떻게 가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서관의 문을 9시에 열기 때문에 가서 찾아보고 정류소를 가니 모두 와서 늦게 도착한 나를 반겼습니다. 10시 10분 문양역 가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시간이 미뤄져서 10시 반에 가는 것으로 시간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8시 반부터 나와 기다리는데 10시 반이면 2시간을 기다리게 되므로 가기 전에 진이 빠질 것 같아 10시 버스로 대실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기로 결정해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대실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곳까지 12코스를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또 15코스를 더 가야 했습니다. 1호선 종착역 설화역에 내려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전철역에서 내려 택시 2대에 4명씩 나누어 타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는 길가에 벚꽃이 만발해서 진의 벚꽃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공원 위쪽 옥연지 나무 밑에 넓은 나무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주서 버스 타고 대구 나와서 전철 갈아타고 택시 타고 도착하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성룡차로 갔다면 시간 반 만에 도착할 거리를 아침 8시부터 나와 기다린 공주들 시간으로 보면 4시간에 걸쳐서 도착한 것입니다. 성주서 간식을 사 가려는 것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며 현지에 가서 사 먹자고 했는데 쉴 겸 점심시간이라 사온 김밥을 먹으려고 자리를 잡으니 공주들이 각자 작은 가방에서 계란, 참외, 사과, 쪽꼬치, 쿠키, 생수, 사탕 등 먹거리를 준비해 와서 나누어 먹으며 김밥 사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쓰레기를 챙겨서 일어나 화장실을 거쳐 공원을 돌아봤습니다. 먼저 잘 가꾸어진 각색의 튤립이 만발한 화단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찰칵했습니다. 공주들도 친구끼리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며 자유스럽게 산책을 했습니다. 송해공원은 봄이면 만개하는 벚꽃길로 유명한 옥영지 일대에 조성되어 새로운 휴양 코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달성군 명예군민이자 홍보대사인 방송인 송해선생의 이름을 따서 명칭한 곳으로 둘레길, 데크와 백세교, 백세정, 바람개비 쉼터와 전망대, 금굴과 동절기에 얼음 빙벽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송해공원인가 하면 황해도 출신의 방송인 송해선생은 6.25 당시의 혈혈단신 남아한 실향민으로 대구 달성공원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할 때 이곳 옥영지에 위치한 옥포읍 기세리에서 출생한 서곡 씨를 만나 혼인하였답니다. 실향민인 송해선생은 수시로 옥영지를 찾아 실향의 아픔을 달랬고 처가인 기세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달성군은 이러한 인연으로 옥연지 일대에 조성하는 공원에 달성군 명예군민이자 홍보대사인 송해선생의 이름 동의를 얻어서 송해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해선생은 1983년 옥연지가 보이는 상기석에 본인의 묘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고인은 2022년 6월 안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교포들 모두가 잘 아는 송해선생께서 이곳 옥연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 아늑한 곳에 묻혀 계시니 송해선생을 잊지 못한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공주들도 꼭 한 번은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으로 날 잡아 가게 된 것입니다. 송해선생 네 분의 묘소는 길을 단장하느라 올라가 보지 못하고 멀리서 송해선생님 성주서 우리 공주들 다녀갑니다 라는 문안 인사를 올리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공원에는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날씨에 모두 마스크를 끼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오렌지색과 녹색 상의를 입혀 모시고 나와 사진도 찍고 산책도 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주 예산동 세로골 공주들은 7학년 4명, 8학년 4명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백세교 입구에 크게 세워진 송해선생 상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널찍한 마당에는 송해선생께서 전국하고 외치면 군민과 시민들이 노래자랑하고 답하던 작은 무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송해선생은 성주 천년기념물 왕보들 숲에서도 오시어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남매가 인기상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지금은 고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을 다닌다고 하니 1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송해선생님, 지금도 세계에서 모인 천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천국 노래자랑하며 지내고 계시겠지요. 그곳에서도 행복하세요. 그 옆으로는 송해선생 기념관 일부가 완성되어 송해선생 가족사진과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으며 입으셨던 옷과 신발, 악기 등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그 옆으로는 기념관을 크게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공원 위쪽 마을에는 이찬원이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라 이찬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 간판에 이찬원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부친이 주차장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물어보았지만 방문객 모두가 얼굴을 모르니 포기해야 했습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짧아서 오후 2시 전에 송해공원 투어가 끝났습니다. 그냥 성주로 돌아오기는 좀 아쉬워서 돌아오는 길목인 인근 대구 수목원 구경을 하고 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물었더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송해공원은 성주처럼 인기 있는 관광 명소라지만 접근성이 없어 불편이 많았습니다. 노선버스 2대가 있다는데 적혀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리다 빈 택시 한 대가 와서 일단 4명이 먼저 대구 수목원 1주차장에 도착해 있으라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4명이 버스와 택시를 30분이 넘게 기다려 나오는 택시를 타고 수목원에 도착하여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수목원에는 노약자를 위해 빌려주는 휠체어가 있어 4대를 빌려 2명씩 짝지어 서로 교대로 밀고 다니며 돌아봤으면 했는데 서로 밀어주기에도 벅찬 몸들이라 천천히 가까운 곳만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목원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 학습 공간으로 25만 제곱미터의 7만 4천 평 부지에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대구 시민의 생활 쓰레기 410만 톤을 매립한 장소입니다. 방치되어 오던 이곳을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구 지하철 건설 등 각종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잔토 150만 세제곱미터를 활용해서 조성한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은 화렵수원, 섭지원, 목재문화체험장, 문화원, 선인장 온실, 분재원, 교육관, 산림 문화전시관, 약용식물원, 외국식물원, 기념식수원, 방향식물원, 괴석원, 양치식물원, 전통정원, 중림원, 철쭉원, 염료식물원, 유실수원, 열대과일, 종교 관련 식물원, 무궁화원, 시화원, 시목원, 화목원, 잔디광장, 야생초화원, 침류수원 등이 있습니다. 수목원은 4, 5월이 되어야 꽃이 피고 나무의 잎이 무성해져서 보기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팔공주들은 많이 걷기가 어려워서 선인장 온실과 분재원 주변 몇 곳을 둘러보고 쉬었다가 나왔습니다. 특히 선인장 온실 입구의 할미꽃 화단에서 몇 분이 눈을 떼지 못하고 사진 찍느라 바빴습니다. 모두 7, 8학년이 되니까 잘 익은 자신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듯 했나 봅니다. 둘러보는 수목원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어 다니기에 편했습니다. 하루에 두 곳을 둘러보자니 모두 피곤하여 바위나 의자가 있으면 잠시라도 쉬었다가 발길을 옮기곤 했습니다. 오뎅과 따끈한 국물을 먹고 싶어 했지만 식당과는 거리가 멀고 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느라 사 먹을 기회가 없어 다음 날 경로당에 모여 점심시간에 오뎅을 끓여 먹었습니다. 송해공원에서 김밥과 계란, 과일 먹은 것 외에는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눈과 마음으로 많은 것을 담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빈 택시가 와서 다리가 많이 불편한 공주와 4명을 태워 먼저 설화역에서 만나자며 보냈습니다. 남은 공주들은 버스나 택시가 오면 타려고 대로까지 내려와서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오지 않다가 마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가는 택시가 있어 타고 설화역에 내려 모두 지하 전철 타는 곳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해서 모였습니다. 설화역에서 다시 1호선을 타고 15번 코스인 반월당역에서 내려 2호선으로 갈아타고 12코스인 대실역에서 내려 이젠 성주로 가는 250번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착하고 몇 분 뒤에 버스가 와서 타고 6시 40분 성주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적은 숫자도 아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가자고 해서 나선 나들이는 아니었지만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인도하여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다니는 중에도 서로 챙겨주며 보폭도 맞춰가며 쉬엄쉬엄 쉬어가며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루를 여유롭게 지내다 돌아온 감사함이 컸습니다. 간만에 모친이 대구 나들이를 나선다고 하니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시간마다 근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에는 설화역에 내렸다. 송해공원에 도착해서 점심 먹었다. 수목원에 왔다. 구경 마치고 택시 타고 가는 중이다. 전철 타고 가는 중이다. 대실역에 내려 성주 버스 기다린다. 성주 다가간다 등 7공주들 모두 전화 받으며 근황 알려주는 소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전화에서는 자기들이 모시고 해주지 못한 자녀들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모여 나들이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각자 폰으로 보내고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 때 함께 나들이 가자는 말을 하며 저녁을 해먹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새로골로 이사와 산 지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새로 마을에 들어온 저를 잘 받아줘서 고맙게 생각하며 저도 되도록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낮에 전 구워 먹는다며 따끈할 때 와서 먹으라는 전화가 와서 8공주의 송해공원 나들이 원고 준비를 하다 말고 가서 먹고 왔습니다. 저를 제외한 7공주들은 모두 15살 내지 20살 사이에 새로꼴로 시집와서 어울려 산지 적게는 50년에서 많게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지낸 사이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경로당에서 함께 화투도 치고 놀고 같이 점심과 저녁을 먹기도 하는 사이로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새로꼴의 산 정인들입니다. 친정에서의 삶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날이 따뜻하고 몸이 좋으면 10에서 15명이 모여 노는데 같이 놀던 선배 중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꼴 공주들을 항상 건강하게 잘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이팅 하며 살아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우리 100세 인생 노래 부르며 오래오래 삽시다. 이에렌의 100세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대충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려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온 거는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온 거는 극락왕생 헐러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